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부여받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저장하고 제출할지 알려주겠습니다. 각 강의에서 오픈 강의 링크를 받을 텐데요. 그 링크를 붙여넣기 한 다음 학습을 합니다. 학습이 완료되고 난 후에 학습 완료 버튼을 누르는데 그치지 않고 위쪽을 보면 이렇게 저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작품으로 저장을 한 뒤에 메인 화면에서 마이 페이지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금 저장한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전체 공유를 한 뒤에 들어가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처럼 활성화됩니다. 이 공유 링크를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주소가 복사가 되는데, 이 복사한 주소를 선생님께서 부여하시는 페이지에 붙여넣기 하면 과제 제출이 완료됩니다. 모든 강의에서 과제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반드시 그 페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엔트리를 공부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코딩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란 것은 실험이나 조사로 얻은 자료를 뜻하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모이면 정보가 됩니다. 데이터 자체를 정보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가 모여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데이터가 모여서 다시 정보가 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나 키나 몸무게가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엔트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이라는 탭을 알아야 합니다. 테이블이란 탭을 선택해보면 먼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테이블 추가하기인데요. 말 그대로 새로 가져오거나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한 정보를 보여주는 요약 기능이 있고, 다음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는 테이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기능이 있는데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지 선택하고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형시켜 보여줍니다. 화면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 이 테이블 추가하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밑에 보이는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요약 기능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여러가지 정보로 나타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테이블 기능이 있는데요. 테이블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엑셀과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누르면 여러가지 행 삭제하기, 추가하기 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을 누르면 열 추가하기, 열 삭제하기, 이름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입력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입력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코로나11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누르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어떤 블록이 주로 사용될지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를 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 데이터 블록이 반드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테이블의 차트창 열기, 내가 구성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블록과
특정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나오게 하는 블록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블록들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신호를 주는 블록과 신호 보내기 블록과 반복문을 위한 블록,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위한 블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효과를 위한 블록, 여기는 이따 수치가 30과 마이너스 30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어떤 블록이 있을까요? 오브젝트 모양을 바꾸는 블록,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동시켜주는 블록, 여러가지 변수 계산값을 합쳐주는 블록이 있죠. 이거는 대사를 만들기 위한 블록입니다. 대사 순서 값이라고 해서 아까 변수라고 했었는데 대사를 순서대로 엔트리봇이 말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는 블록입니다. 그 다음은 약간 작으니까 키워보겠습니다. 조건에 충족하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어떤 명령을 내리는 이런 블록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알고리즘이 쓰일지 보겠습니다. 장면일에서 필요한 오브젝트와 용도가 나와 있는데 배경은 지우개가 있는 초록색 칠판이고 반짝거리는 버튼을 사용할 것인데 처음부터 반짝거리지는 않고 채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글상자 오브젝트가 하나 쓰이는데 팁을 알려주자면 이 글상자 오브젝트는 여러 줄 쓰기 옵션을 선택해서 글씨 쓰기를 조절하면 아주 좋습니다. 장면 1은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면 다음 시간부터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오브젝트 중에 칠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검색해서 세 번째 지우개가 놓여있는 칠판을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면 나오는데 화면에 맞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글상자 오브젝트인데 플러스를 누르면 위에 탭을 보다 보면 세 번째 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했던 대로 여러 줄 쓰기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 19 데이터 활용하기라는 적용을 누르는데 지금 배경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글상자를 눌러서 맨 오른쪽에 페인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체크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를 한 번만 클릭하면 취소선이 뜨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됩니다. 그러면 배경이 없어졌죠. 그 다음 글자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글자의 색을 바꿔볼게요. 왼쪽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흰색을 선택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렇게 명도 올려주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로는 시작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시작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음 모양이 없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면 복제를 누르고 이렇게도 좋아요. 빨간색으로 그냥 칠해버리는 것입니다. 눌러서 채우기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서 칠해버리면 이래도 반짝거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자면 일부 영역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영역 선택을 누르고 영역의 채도를 낮춰줘도 됩니다. 채도를 낮춰주면 마치 햇빛이 여기에 비치는 것처럼 색이 옅어지죠. 이런 식으로 채도를 낮춰주면 반짝거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을 해볼 텐데요. 이 블록 코딩을 하는 탭으로 돌아가서 시작 쪽을 가보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대부분의 학생이 알고 있을 텐데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블록을 넣었고요. 그 다음 반짝거리는 효과를 줄 텐데 이렇게 흐름 탭에서 계속 반복하기를 꺼내옵니다. 이 모양으로 가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명령어를 구성해 볼 텐데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만 넣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꺼져가는 전등과 같은 효과가 나오니까 다시 흐름으로 가서 몇 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초를 넣어주는데 적당한 것은 0.3초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0.3초 정도를 기다리게 만들면 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그 다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눌렀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런 블록 코딩은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저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장면으로 가라. 그럼 이게 되겠죠? 이것까지가 장면 1이 완성되는 블록 구성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